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도 공PD입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매력에 흘려 고대 한반도의 국제도시인 경주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횡단했습니다. 비행기로, 기차로, 합승 택시로, 때로는 히치하이킹으로, 그것도 안 되면 걸어서 여행했죠. 시간이 오래 걸렸고 즐거운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그만큼 있었습니다. 이 여행자는 낯선 여행지에서 깨달음과 감동을 또는 괴로움을 하소연하며 나눌 수 있는 동료는 없었죠. 모두가 한 번쯤은 나홀로 장기 해외여행을 꿈꿉니다만 쉬운 일은 아니죠. 나홀로 남겨졌다는 고립감, 실제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나홀로 여행 세계에도 덕후는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찐 덕후 레알 성덕, 프로 혼행러, 라모 요정, 정효정 여행작가와 같이 혼행을 떠나보시죠.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을 꿈과 모험의 세계로, 신나는 여행의 세계로 안내해 드릴 정효정 작가입니다. 신나시죠? 지금 평소에 끌어올린 텐션의 몇 퍼센트를 더 끌어올리신 거죠? 네,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저 굉장히 신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사교적인 분은 아니신데 한 달치의 사교성을 다 모아서 오늘 여기서 다 뽑아내고 갑니다. 근데 저희 다음 주에도 또 만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때는 사교성이 중간에 이제 술과 고기가 들어가면 좀 더 사교성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고기를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고기로 접대드리도록 하고요. 게스트들에게 어느 정도의 질문지나 대본 초고 정도는 봤거든요. 네. 그걸 아주 꼼꼼하게 본인이 썼던 칼럼이나 여러 글들을 모아서 보내주시는 이를테면 파트 원종우님 아하. 같은 아주 모험생들이 있고요. 네. 자기가 얘기할 큰 단락만을 몇 줄, 제목만 몇 개 적어주는.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좀 몇 분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또 말씀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네, 지금 생각하시는 건 탁재영 PD나 네. 하승주 소장님 이런 네, 분들도 있었고 프로니까. 라모유종님에게 어떤 말씀하실 거예요? 좀 스크립트를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냥 아예 통대본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희 업계에서는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업계사를 만나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네. 그래서 계속 업계사라는 분을 모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준비하신 대본에는 이번에 다른 얘기 편이었잖아요. 실크로드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네네. 되는데 실제로 제가 오프닝에서 실크로드 얘기를 했었고 적당 덕후가 그렇게 굴러갈 리가 없죠.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인도 얘기를 네네.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네.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게 어떤 체제건 어떤 문명권이건 어떤 종교건 간에 인류라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미덕은 있잖아요. 신뢰. 뭐 선입견이신데 어쨌든 그렇군요. 네. 인류가 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미덕. 미덕. 미덕으로. 있으면 좋고 네.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 저도 어.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입장에서 낯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주 흔한 예로 나 어디 역을 찾는데 여기 어디야 자기도 모르면서 저기로 가라고 그러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근데 그 사람은 되게 호의로 네. 저 외국인이 뭔가 여기 궁금한 거네. 난 그 역을 모르지만 내가 대답해 줘야지. 하면 그렇죠. 쟤는 즐거워할 거야.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겪은 가장 황당한 것 중에는 인터뷰를 하기로 했던 약속한 사람이 갔대요. 우리는 2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네. 우리가 2시간 전에 비서실에 앉아서 들고 나는 출입구가 하나거든요. 네. 2시간 전에 왔을 때는 지금 먼저 온 손님이 있어 회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2시간 전에 갔다는 거야. 우리가 계속 앉아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일을 이제 콤보로 일주일 동안 맡다 보니까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군요. 나의 허약한 정신 상태로 이런 강력한 곳은 잊지 못하겠다. 이게 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네. 일단은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드리면 인간에 있어서 미덕은 신뢰다. 네. 그 신뢰라는 것들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나중에 생긴 규범이잖아요. 아니 어느 문화나 그렇죠. 고대부터 그랬고 신뢰는 과연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미덕. 그러니까 미덕은. 미덕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다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사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들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건데 아 그렇죠. 네 맞아.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맞아, 아무 말을 하는 아무 말. 건데 네, 정확한 그래서 표현입니다. 그냥 그 경우에는 그 사람들 아무 말을 하는 종족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물어봐서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주니까 여러 명한테 물어본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인구가 많은 거거든요. 그 나라가. 아 제가 어술한 여행자였군요. 사람은 끊이지 않고 어디선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렇군요. 물어보면 돼. 그래서 그중 가장 많은 결론을 평균값. 도출하면 대부분 맞거든요. 그렇군요. 아 피곤해. 네, 그래서 피곤해. 저도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는 네. 그 나라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다녔어. 니네 왜 거짓말해? 니네 왜 이래? 너 왜 사기쳐? 그렇죠. 근데 인도를 한 3번째 가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해지면서 네. 그래 뭐 좀 사기 좀 친다고 대수야. 어차피 얘들이 사기를 쳐도 저한테는 큰 돈은 아니에요. 네. 얘한테는 큰 돈이지만 뭐 사람만 안 죽이면 되지. 네?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 나로 아니. 인해서 내가 오늘 사기를 좀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행복했어. It's okay. 그걸로 된 거죠. 교수님 죄송하지만 사기도 어엿한 범죄입니다만 그 나라에서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사기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네, 허용되는 실제로? 거짓말이고 허용되는 정도의 거짓말인 거지 그게 꼭 감옥에 가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아 그럼 그게 적발된다 그래서 실제로 처벌은 네. 받지 않는군요. 뭐라고 실제로. 처벌을 받을 거예요. 어차피 얘가 나한테 돈을 더 요구를 했어. 만약에 물건값 올려서 받았어. 사기. 근데 그 그럼- 어차피 정해진 물건값이 없는데 네. 기차 비용 올려서 받았어. 근데 네. 서비스비야라고 해버리면 아 그래서 거기선 정해진 룰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맞추게 돼 어느 정도. 왜냐하면 처음에는 돈 10루피 때문에 막 싸웠거든요. 10루피면 얼마 정도죠? 250원. 250원. 그래서 나중에는 음. 한국 여행자들이 특히 파이트가 넘쳐. 인도에 가면 막 이놈 너 사기꾼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느긋하게 생각을 하면 네. 내 입장에선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흘려버리고 그렇다고 많이 사기를 당하면 안 되겠지만 다 너무 뭐 물건값을 네. 깎는다고 그렇게 막 싸우고 막 승진내고 그럴 것까지 없고 왜 우리가 즐겁자고 인도에 간 거잖아요. 조금만 더 풀어놓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내면 인도는 굉장히 재밌는 여행지입니다.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하신 건 어느 정도입니까? 기차표 같은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열받았던 게 음.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40일간 인도 여행을 할 적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효도 여행을 가셨는데 가족 여행을 인도로 가셨다고요? 네, 왜냐하면 왜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부처님의 4대 성지, 8대 성지가 다 인도와 네팔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인도에서도 정말 못 사는 지역에 있어요. 인도 북부 비하르 지역이라고.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부모님하고 여행을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니까 잘 모시고 싶고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데 당연히. 네. 여행사 아 인도 현지 로컬 여행사. 네, 여행사의 그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네. 외국인 여행자 표가 있어요. 기차 기차 티켓이. 티켓에 음. 그걸 달라고 했는데 얘가 그거는 다 솔드아웃 됐으니까 일반 표를 그러니까 그거죠. 사라. 그러니까 그 침대칸 같은 그런 좋은 칸 티켓을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티켓인데도 외국인용을 위해서 또 따로 있어요. 그렇군요. 외국인들 이제 좀 더 편하게 묵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솔드아웃이다. 다 팔렸다. 다른 거 사라 해서 또 다른 거 샀어요. 네. 또 일정도 이제 바꿔서 네. 그날 티켓이 다 솔드아웃 됐다. 근데 알고 봤더니 티켓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했을까요? 그래서 다음날 물어봤어요. 너 왜 나한테 그랬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당하게 그 티켓을 팔면 나한테 남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얘 말을 얘 논리는 멋있다. 얘 논리는 너무너무 당당해요. 오. 나는 프로핏을 위해서 일해. 너한테 봉사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지. 마더 테레사야. 왜 너한테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서비스 업종으로서 네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손님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니? 라고 하는 게 한국의 서비스 마인드잖아요. 근데 인도는 네. 내가 너한테 서비스를 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데 내가 왜 너한테 서비스를 해야 돼? 기분은 나쁜데 납득이 됩니다. 내가 마더 테레사야? 딱 그래버리는데 할 그렇지.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지. 근데 어쨌든 기분이 나빠서 걔한테 티켓 다 환불하고 돈 받아내고 다른 데서 다시 티켓을 샀는데 그걸로 이제
일정도 많이 미뤄지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했는데 그렇죠. 부모님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제가 모든 루트로 다 만들어냈는데 그게 깨졌으니까. 더군다나 부모님도 유정님이 인도를 몇 번 갔다 오셨으니까 네. 기대하는 바도 네. 있으셨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앞에서 또 이제 좀 잘하는 모습, 그치, 나만 믿어.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여행 일정이 미뤄지고 루트가 달라짐으로써 네. 저희가 나중에 전혀 계획이 없던 스라바스티라는 지역을 가게 됐어요. 스라바스티요? 네, 인도 북부에 있는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네, 스라바스티. 거기도 이제 불교 성지인데 네. 거기에 이제 천축선원이라고 한국 절이 있었어요. 우리 절이 있다고요? 네, 천축선원. 네, 천축선원이라는 절이 있고 거기 이제 한국 스님이 계신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며칠 머물면서 그동안 사실 부모님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인도 더럽고 음식도 안 맞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음식 먹고 또 스님이 저를 많이 좀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 부모님한테 좋은 거 보여드릴 거야 라는 일념으로만 다녔는데 그 네. 스님이 부모님하고 좋은 시간 누려야지 좋은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 좀 더 편안하게 모시고 많은 거 보여주기보다는 그렇지. 여행 그렇지, 일정을 그렇지, 그렇죠. 느긋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차를 하나 섭외를 해서 차로 대중교통 말고 차로 모시고 다녀라 좀 더 편하게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편하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인도가 애증의 나라 말씀하셨고 인크레더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애증은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인크레더블 인디아라는 건 인도 관광청의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이내믹 코리아. 네, 네, 이런 건데 근데 인크레더블이 말 그대로 진짜 믿을 수 없는 어메이징한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인도는 이런 느낌이에요. 언빌리버블. 진짜 뭐래도 아니 뭐가 그렇게 언빌리버블했어요? 약속이 소용없다. 아, 그러니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재로만 2번 갔다 왔으니까 사전에 2달, 3달 전부터 오피셜한 레터들을 서로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네, 이러면서 시간 약속을 인도는 우리처럼 그렇게 촘촘하지 않으니까 네. 하루에 하나 두 개. 그러니까 내가 어디 지방장관을 오후 2시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나는 2시까지는 아니어도 4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날 일정도 오후 하나밖에 안 잡고 그랬는데 뭐 이 사람은 안 나타나고 아마 일로 갔으면 열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놀러 간 거니까. 아니, 놀러 간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사람만 안 죽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로 갔으면 사실 열이 좀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 어쨌건 로컬 가버먼트의 공무원들이잖아요. 근데 약속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나 다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 룰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당혹감, 그랬을 때 추궁을 하면은 너무 해맑게 뭐 내 말이 아까랑 달랐네. 그래서 왜? 정확히 표현은 그거였지. 그래서 뭐 문제 있어? 내일 다시 오면 되잖아. 아니 우리 내일 떠난다고 내일 우리 여기 없다고 다른 일정을 해야 된다고. 그건 너의 비즈니스야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네. 뭐 이게 정말 중요하면 너는 내일 여기에 있겠지. 너희들이 내일 여기에 없는 거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잠깐만 이게 말렸구나. 야. 말리죠. 야. 이길 수 없어요. 그러고 이제 항상 그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전그 말 너무 싫은데 This is India. This is India. Why This is not? India. No problem. No problem, my friend. This is India. 그들한테는 프로블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큰일이지. 너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의 문제다 나한테. 근데, 우리한테는 매우 문제다. It's not my business 그래버리죠. 그러니까요. 또 인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라모 요정님처럼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너무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성비의 나라고 적은 돈으로 청춘이 오랫동안 방황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야 뭐. 네, 그래서 이제 청춘들이 방황하기 딱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돈이 덜 드니까. 중년은 방황하면 안 됩니까? 아마 이제 면역력이 약하셔서 아니 제가 간다는 말은 아니고요. 못 버티실 것 같아요. 유럽 중년들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건 인정. 그건 문화적으로 볼 게 많고 그리고 자연도 북부에 가면 스키 탈 수 있고 남부에 가면 그쵸. 수영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정효정 작가님한테 계속 라모 요정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라모의 뜻이 뭔지 이때쯤이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라모란 이름도 인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죠. 가지게 된 이름입니다. 라모란 이름은 사실 티베트 이름이에요. 티베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티베트의 수도 이름이 라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라는 신이란 뜻이고 싸는 땅이란 뜻입니다. 아, 그래서 라싸가 그냥 신의 땅이에요? 네. 그래서 라는 이제 신, 모는 어머니. 그래서 직역하면 여신. 엄마신. 그래서 딱 요정에게 맞는 또 이름이죠. 요정이 나이가 되면 여신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그러면 라모라는 이름이 실제로 네팔 쪽에서 흔하게 쓰이는 이름인가요? 네, 네팔, 티벳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요. 달라이 라마도 이제 텐진 가초가 되기 전 어릴 때 아명은 라모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자아이, 남자아이, 근데 여자아이에게 많이 붙는 이름이긴 한데 그렇군요. 제가 방송 작가를 하다가 마음의 그렇죠. 병을 얻고 네. 일본과 캐나다를 거쳐서 인도에 가게 됐어요. 네, 그때 처음에는 그 티베트 난민들을 위한 타가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오, 세상에. 달라이 라마가 인도 북부 다람살라라는 지역에서 살고 계세요. 달라이 라마를 따라서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망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정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복지 체계가 없어요. 아기들은 있는데 엄마들은 돈을 불러 나가야 돼. 아, 애를 돌봐줄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한 한국 여성분이 타가소를 세워서 8개월부터 그다음에 이제 만 이제 3세 이전 아이들을 타가소에서 이제 돌보는 거죠. 만 3세부터는 유치원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리한 어린이집을 네. 운영하신 거군요. 물론 무료로 네. 하셨겠죠. 네, 데이케어 센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이 필요했고 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봉사를 했는데 제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때 20대 중반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채로 거기 가서 사람 아기를 돌봐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이 사람 아기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 처음 가는 봉사자에게 그걸 바로 시키나요? 딴 걸 뭐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걸 시키는 게 아니라? 딱히 인도가 뭐 설거지 청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타가소에서 이제 애들이 많아요. 네. 못 걷는 애기들도 있고 누워 있는 애기들도 있고 걸어서 뛰어다니는 애기들도 있고. 아, 그럼 아직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애들까지도 보호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아주 이제 한 8개월 정도만 되면 오는데 못 걷는 애기들은 작은 방에, 걷는 애기들은 큰 방에. 그렇군요. 네, 따로 이제 분리를 하고 저는 이제 주로 작은 방에서 애들 기저귀를 계속 갈았습니다. 오, 너무 예쁜 애기가 들어왔는데 네. 심지어 8개월도 아니고 6개월짜리 애기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 핏덩이가 아이고, 와가지고. 진짜네. 그 집 엄마도 어디 티벳 어디 시골에서 온 유목민이었어요. 정말 깡시골에서 왔대요. 아기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지저분해. 울어가지고 막 귀에 막 중이염 있고 아기들이 울면 이제 눈물이 귀에 들어가잖아요.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걔를 이렇게 돌보면서 지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걔를 돌보다 보니까 상처가 무슨 상관이야. 얼른 가서 애를 봐야 되는데. 그때 죄송한지만 그때 마음의 상처가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인도에 갔을 때가 제가 일본, 캐나다를 거쳐서 인도에 갔는데 뭐 네. 일본과 캐나다에서 외노자로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좀 있던 상태로 인도에 갔었습니다. 네. 두통은 사라졌는데 마음의 상처는 또 얻으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남의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때가 인도까지 갔을 때가 제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방송 작가를 하다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실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방송국에 적응을 못하고 실패요? 방송국에 적응 못하고 일본에 갔다가 또 캐나다에 갔다가 또 마지막으로 인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인도가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난 뭐 하지? 다시 방송 작가를 해야 되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인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러 네. 가지 또 일본과 캐나다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면서 겪었던 이제 많은 안 좋았던 일 같은 걸로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중내산에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실 인도에 갔을 때가. 근데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거든요. 네. 산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어요. 왜 사라져요? 사라지긴. 그럼 안 돼요. 네, 근데 그럴 때 라모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라모가 나타났는데 얘 그때는 뭐 슬프다 뭐 내가 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애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처음에 상태가 좀 안 좋은 채로 왔거든요. 아이가 건강도 좀 안 좋았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애를 잘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아이고, 그쵸. 부모 탓할 수도 없는 일일 거고요. 네, 거긴 너무너무 가난해서 엄마도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걔를 돌보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네, 우울증이 싹 나왔습니다.
라모가 사람이 치료제였네요. 네. 사람으로 케어를 받으셨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라모라는 아이를 돌봤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라모 요정님의 마음을 또 돌봐준 거네요. 그게 우리가 왜 봉사활동을 가거나 뭔가를 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남을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 네. 가치를 증명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을 도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애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때 라모라는 이름을 내가 써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고요. 네. 그러고 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네. 또 튀어나갔죠. 다음에는 호주로 네. 갔습니다. 아, 드디어 호주. 네. 네. 호주에서는 이제 여행사에서 일을 네네.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일본에서 있었고 캐나다에서 있었고 그래서 일본어랑 영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용 통역, 영일 통역까지 가능한 상태. 네, 그래서 여행사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호주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This is 효정 그러면 발음 어렵죠. 외국인들 발음 무지하게 못하죠. 효도 못하고 정도 못해요. 요종? 요종? 예, 그렇죠. 희어정?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워요. 받침을 발음을 잘 못하니까 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쉬운 외국 이름을 선택해요. 그렇죠. 뭐 세나, 리나. 뭐 아니면 KT 뭐 이런 그쵸. 거.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티나, 안젤리나, 잠깐만. 크리스티나예요. 크리스티나, 안젤리나 뭐 이런 거 네. 하고 싶었어. 안젤리나 정 괜찮지 않아요? 근데 네, 어울리신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뭐 네. 근데 뭐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다 표정이 떨떠름했어요. 네,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을 지금 여러분이 라디오로 들으셔서 못 보는데 방금 제 앞에 계신 분 표정이 굉장히 아니요. 떨떠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라모가 너무 찰떡이라서 안젤리나 요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라모 요정이 얼마나 정감 있게 밀착붙습니까? 어쨌든 저는 안젤리나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서 그 누가 반대한 거예요? 그때 도대체 왜 반대합니까? 같은 여행사에 계시던 분들이 저 안젤리나 정할래요. 그러니까 다들 그건 좀 그 몹쓸 사람들이네. 안젤리나가 뭐 어때서? 크리스티나는요? 안젤리나 쪽이 좀 난 것 같아요. 빅토리아 어때? 빅토리아. 네, 그래서 이름을 네. 못 정해서 네. 맞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라모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라모 요정으로 살아오신 거군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라모 요정이라 붙인 딱 계기가 있나요? 언제부턴가 소개하실 때도 다 라모 요정 정요정입니다라고. 사실은 라모라는 이름에다가 뒤에 성을 붙인 거거든요. 정. 저는 정 라모 정. 영어로 라모 정인데 네. 그걸 보고 이제 발음을 하다가 어느 분이 실수로 라모 요정이라고 발음하신 거예요. 어머 요정? 음. 이거 괜찮은 걸? 바로 픽. 바로 주었죠. 이거 내 거 할래요. 그러셨군요. 그것이 바로 요정 탄생의 계기. 네. 네. 그리고 요정은 나이가 들면 여신이 됩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신이신가요? 아니면 여신으로 진화 중이신 건가요? 변태 중이죠. 아, 변태는 나비한테 쓰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뭐 사람도 변태짓을 하긴 합니다만. 아니 그런 거는 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만둬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정에서 여신으로 진화하는 중이죠. 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알았어요. 지금 현재 라모 요정 정효정 작가님은 요정에서 여신으로 진화 중, 변신 중이시고요. 이 얘기까지를 하니까 우리가 일부가 끝났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방송에 나가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멀쩡한 그 작가가 요정에서 여신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스스로 멀쩡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멀쩡하면 여기 부르시지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진행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멀쩡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요정님 원래 모습은 굉장히 진중하시고 진지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방송만 나오시면은 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코스프레 하시는 코스너 느낌도 살짝 있고. 제가 평상시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이 방송을 도저히 못 들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해서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나.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없던 사교성과 네. 없던 텐션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얼마나 우울하시죠? 그냥 집에 누워 있어요. 집에서 누워 있고 이동할 때는 기어다니시고요. 네, 이렇게 누워서 많이 안 움직여요. 오늘 녹음을 나와주신 게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거군요.
제가 사실 섭외는 꽤 예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한번 거절도 하셨고. 그 예전에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게 몇 달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섭외가 전주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뭘 했냐면 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사교성을 키우셨군요. 네, 이렇게 사교성을 저장을 하면서 오늘을 위해서 눌러놨습니다. 그동안 사람도 안 만나고 네. 정결하게 녹음 날만 기다리면서. 아니 자꾸 야 이게 뭐 저희가 지난 방송 게스트가 천연우 작가님, 쇠파빌제 천연우 작가님이셨는데 네. 그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불러주신 건 고마운데 자꾸 나오라고 얘기를 시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OBS 라디오 적당 덕후가 자꾸 게스트들을 괴롭히는 이미지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아, 저는 나와서 좋아요. 아, 좋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2달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좋았고요. 왜냐하면 역시 계획의 민족. 마음의 준비를 한 주 만에 하긴 힘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해하죠. 2달 전에 먼저 네. 해주셔서 저 같은 내향적인 성격도 네. 네, 이렇게 충분히 각오를 하고 올 수 있었던 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 보니까 참 좋네요. 아침 햇살도 눈부시고. 그래서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고로 있습니다. 저희가 녹음을 11시에 시작했고요. 아침 햇살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집에서 9시쯤 나오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아침 햇살이 좋을 때죠, 9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평상시 생활 패턴이 지금 일어납니다. 보통은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이라고 말씀은 현재 시간이 1시 가까이 되거든요. 네. 보통 지금 일어나신다고 하는데 감사하죠. 보통 그런 생활 습관을 저희 방송 때문에 일찍 일어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여름쯤에 한 번 더 예약할까요? 아, 내년 여름에요? 네, 내년 여름 7월 말 정도, 8월 초나 이때쯤 어떨까? 네, 지금 여행들 그때 많이 가시니까 저희가 여름 때는 여름 특집 하거든요. 근데 올해 했던 여름 특집이 그거였어요. 당신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은 여행지. 그거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여행하셨던 곳 중에 가장 빡세고 힘든데. 아, 그러면 이런 얘기도 좋을 것 같아. 여행을 왜 가? 가지 마. 너무 좋아요. 여행 왜 가는데 그냥 집에 있어. 너무 좋다. 그것도 좋고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화장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당신 여행을 가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네, 저희 그러면 내년 여름에 여름 특집으로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여름 휴가를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 10개. 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기. 너무 좋다. 네, 그런 것도 좋아요. 세상의 너무 모든 좋습니다. 사기를 피하는 법. 저희 좀 미리 스포하자면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과 신년 특집 뭐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안 궁금하지만 들어볼게요. 네. 네.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별하는 방법. 좋네요. 저희가 네. 2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와 신년 특집이에요. 네, 이별에도 준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아름답게 네. 편안하게 이별하는 방법. 신년 특집으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심하지 않고 한 해를 보내기. 그 얘기할 사람을 찾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때 신년 특집 하시려고 그러면 결심하지 않고 한 해를 보내기. 그러니까 한 해를 어떻게 하면 그냥 무탈하게 무난하게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새해가 되면 다들 결심을 하잖아요. 왜? 어차피 못할 거면서. 아니 지금 크리스마스 특집과 신년 특집은 실제로 섭외를 했어요. 다 그렇게 해주실 분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웨딩 플래너세요. 아, 네. 방청하러 와도 될까요? 그럼요. 세상에. 아니 저는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네. 껴서 할 수 있는 얘기도 많을 것 같아서.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네, 이별은 그렇죠. 심지어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는 지금 20대 중후반인데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남성 여성 각기 한 명씩을 섭외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이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아니 그분들은 들으시려고요?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그건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고 네네. 이별을 잘하는 방법은 실사례를 좀 부르긴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녹취를 하거나 사연만 받아올 거예요. 그 남자분 여자분은 여기 오셔서 만약에 눈이 맞아 가시거나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 사정이 좀 뭐 네. 네, 그건 뭐 저희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당 덕후가 지금 2회차가 74회거든요. 오. 74회를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주제와 관계없이 얘기한 것도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2-3달 전에 요정님을 섭외했는데 섭외를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적당 덕후를 기획했던 기획 취지가 너무 잘 맞아요. 아무 얘기나 하는 거? 아무 말 대잔치인데 사실은 네. 그 안에 숨은 얘기들이 다 있죠. 뭐 의미를 찾아주시면 있겠지만. 네, 그렇게 우길 수 있는 네네. 그런 거죠. 뭐 아무 말이나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 아니 사실 덕후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덕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덕후만 모셨던 거는 아니고요. 음. 모셨던 분들은 어쨌건 자기 분야에 천착해서 무언가
이야기할 거리가 확실하게 있는 그러니까 콘텐츠가 확실한 분들을 그냥 죄송하지만 싸잡아서 덕후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제가 천박하게. 당연히 요정님은 요정님이죠. 덕후는 아니세요. 네. 하지만 남들이 볼 땐 덕후처럼 보일 요소도 충분히 있다. 그냥 잡다하게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부 때 마지막에 라모 요정님이 왜 라모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그 이후의 얘기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미 우리가 대본을 안 본 지는 오래됐죠? 뭐 대본에 되게 많은 걸 적었는데 대본 네 많은 걸 적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갔다가 제가 호주에 호주 가서 가시죠? 여행사에서 일을 하면서 라모라는 이름을 가진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까지가 저의 여행 인생에서 어느 정도 단계냐?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하고 네. 캐나다에서 염소한테 이제 당하고 네. 인도에서 이제 라모를 만나고 호주에서 여행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걸로 이제 20대가 다 흘러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단계는 약간 프리퀄 정도예요. 그렇습니까? 본편이 펼쳐지는군요. 네, 그렇죠. 흥미진진. 본편은 어디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실크로드 가볼까요? 실크로드도 굉장히 장기로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모든 장기 여행은 다 사연이 있어요. 그냥 가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때 실크로드를 가기 전에 제 상황이 뭐였냐면 네. 아침 생방송을 2년을 넘게 한 상황이었어요. 아침 생방송을 2년 넘게 하셨으면 일단 몸은 피폐해졌겠습니다. 확실히. 몸도 마음도 피폐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신 아침 생방송은 그 방송 관계자들이 그 전날 밤을 못 잤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아침 생방송을 한다는 얘기는 뭐 그 전날 밤만 새는 게 아니라 보통 이틀 밤 정도는 스트리트로 새야죠. 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쵸. 이슈도 바로 잡아서 방송을 보내야 되고 그게 맞아요. 기획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있다 그래도 그때 큰 사건이 터지면 또 바로 네, 뒤엎고 그렇죠. 새로 섭외를 하고 새로 취재를 하고 새로 촬영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죠. 네, 그런 긴장 상태로 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이놈의 나라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때려쳐야겠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요. 네. 저도 아침 방송 CP를 꽤 오랫동안 해봤습니다만 아침 방송 CP들이 그렇게 성격이 안 좋아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CP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CP가 되니까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저 진짜 궁금해요. 전 둘 다 같아요. 아, 원래 그래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아침 방송 CP를 하면서 더 성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였구나. 예,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는 그 CP들의 모든 성격을 받아들이는 포지션이잖아요. 갑을 병정 중에 무 정도에 속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다시요. 갑을 병정 중에 뭐요? 갑을 병정 그 네. 다음 밑에 단계죠. 네. 네, 왜냐하면 외주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등급 외. 네, 등급 외주. 그래서 미치겠다. 저희는 이제 가장 밑에 이제 도비나 그런 단계로서 이제 CP님들을 대하면 야 어떻게 저런 성격이 되는 걸까?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에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저런 갑이 되는 거지라는. 근데 그분도 그 방송국 포지션에선 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수많은 을 중에 하나 방송 포지션이 을도 아니다. 그 사람도 정과 병 사이를 무한 네. 반복하는. 근데 거기서도 우리는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미치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성격이 창조되는 거지? 늘 궁금했는데 오늘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네. 네. 이제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고 두 번 대신 아침 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공약을 드리며.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방송이 나쁜 거예요. 근데요, 그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시스템도 나쁘고 사람도 나쁩니다. 네, 뭐 그렇긴 한데 시스템 때문에 사람이 갈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것도 사람이더라고요. 네, 네. 갑을 병정 무로서는 저로는 이제 시스템 개선해봐야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떠나자, 더럽다 떠나자. 네. 그러고는 실크로드로 떠났죠. 2년 반 정도 견뎠어요. 아이고 그렇게 매주 이틀 정도 밤을 새졌으면 네. 건강이 진짜 뭐 기본적으로 위염, 역류성 식도염 네. 이런 거는 기본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자 후배들은 여성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혹이 생겨요. 그런 것들도 생기고 여자 후배들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일을 그만두면 6개월 내로 다 싹 가시는 질병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아침 방송이 악순환인 게 네. 아이고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전국에 아침 방송 제작진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건강하셔야 되고요. 아침 방송 끝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그렇게 아침부터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남들이 모닝커피 마실 때 우리는 모닝 맥주를 마시죠. 그 방송국 근처에 이제 보면 24시간 하는 감자탕집이나 아니면 치킨집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아침 9시에 네. 가면 치킨집인데 아침 9시에도 문을 여는 네, 치킨집이 있죠. 그때부터 치킨을 튀겨요. 네. 그럼 신선한 치킨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장점?
아침 방송을 하면 장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모닝닭 해야죠. 그렇게 살았으니 인간이 어떻게 심신이 건강하겠습니까? 사실 그 아침 방송을 하면서 저는 모든 꿈을 접고 네. 한국에 정착해서 앞으로 조신하게 얌전하게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아침 방송을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그냥 인생아 망해라. 이딴 세상 망해버려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여행을 꿈꾼 게 실크로드였습니다. 네. 그 어렸을 때 봤던 실크로드의 다큐멘터리의 꿈이 로망이 계속 남아 있으셨군요. 네, 사실은 그 꿈을 포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루트가 워낙에 멀고 험하고 여성이 가기 쉬운 루트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혼자서는 그래서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일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합니다. 포기했던 꿈을 다시 되살려준 게 아침 방송이었어요. 그럼 요정님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니요, 인간이 그러니까 죽을 고생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든 뭔가- 사랑이든 예. 여러분 그 한번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렇게 사느니 내가 해보고 싶은 거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 역시 라디오로 옮기고 나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 여기 너무 힘든데 뭐 제가 지금 굉장히 해맑게 녹음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생활은 전혀 해맑지 않거든요. 지금 이분 눈가에 눈물이 어리셨어요, 여러분.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근데 저도 요새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저는 최근에 생긴 꿈이 한번 자전거 일주를 해보고 싶은데 오, 일주를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네네. 아직 찾아보니까 많아요. 알래스카에서 남미 푼타 아레나스까지 간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알래스카부터 시작하면은 그 설원지대와 로키 산맥을 넘어야 되죠. 그리고 남미를 가면 안데스를 넘어야 돼요. 남미는 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알래스카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로 못 넘는 구간 아니에요. 1년 반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근데 그러려면 일단 회사를 그만둬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아직 일을 덜 했나 봐요. 좀 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분노기지 많이 쌓은 다음에 퇴사를 해서 저도 한번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하려면 적당 덕후를 열심히 해야겠죠. OBS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뭐 저희 방송에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네. 괜찮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게 압이라는 건데 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튕겨나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눌려지고 네, 쳐 맞으면 네. 맞다 보면 언젠가는 그래 이렇게 사느니 그렇죠. 일이든 연애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일이든 연애든 생활이든 간에 어느 순간에 압이 쌓이다 보면 이거를 해소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 탈출구가 그때는 30대 초반이셨나요? 네, 예, 30대 초반에 정유정에게는 실크로드였군요. 네, 그랬죠. 결심을 하셨다 그래도 계획 짜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대강의 그림을 그리고 길은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될 거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 꿈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꿈을 꿨는데 제가 뭐 다큐멘터리 취재진처럼 차를 섭외해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그거는 NHK라는 세계 굴지에 네. 방송사에서 돈을 일본이 제일 돈 많이 쓸 때, 네, 돈을 그렇죠. 펑펑 쓸 때 만든 거였으니까 네, 지금 봐도 그 다큐멘터리는 진짜 감동이거든요. 너무 네. 좋아하신다. 네, 네. 또 덕후에 또 이런 네. 또 오랜 감수성이 묻어나는데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든 다큐멘터리고 그 시절에 파미로 고원에 헬리콥터를 띄운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어마무시한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은 높아졌는데 실제로 혼자 가기는 굉장히 힘든 루트입니다. 그리고 정보도 많이 없는 게 그때 가셨을 때 우리가 거의 수교국이긴 했겠죠. 네, 수교국이긴 한데 비자가 그때만 해도 비자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지금도 사실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나라는 비자 받기 정말 까다로운 나라잖아요. 네, 이란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은 비자가 좀 받기 힘든 나라고 그래도 나아진 건 우즈베키스탄은 과거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장모님의 나라. 네, 지금은 비자가 풀렸어요. 2017년에 비자가 해결이 됐는데 네. 그 나라 이제 독재 대통령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네.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 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시니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마치 그 전에 그 독재자랑 친분이 있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친분은 없지만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다 독재자거든요. 왜냐하면 아, 동상들. 네,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에 당시 공산당 당석이셨던 분들이 대통령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요. 소련 치하에서 네. 겨우겨우 독립해서 살아남았는데 체제는 그 옛날 구소련과 별 차이가 없어. 네.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셔서 하던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또 그분들이 이제 변하고 나면 또 변하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지금 비자도 풀리고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장모님의 나라.
계속 장모님의 나라라고 네. 이제 강조하시는데 거기 뭐 사모님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니 누구나 뭐 그런 마음속에 고향 같은 데가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아니, 장모님의 나라라고 해도 아무도 거기 가서 피디님을 사위라고 불러줄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뭐 저에게만 장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겐 장모님일 테니까. 아, 예, 제가 그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네. 마음의 고향. 그렇죠. 누군가에게 마음의 고향 네. 이런 식으로 또 꿈을 하나 깨셨고요. 아니 꿈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피디님.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겠습니다. 여행이 3개월이 걸릴지 반년이 걸릴지 예산이 얼마가 들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되게 막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뭐 어떤 계기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건 할 수 있겠는데라는 결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내가 이걸 완주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거든요. 그냥 무작정 떠나신 거예요, 진짜? 그래도 계획은 세우고 갔는데 네.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큰 틀로만 계획을 세우고 갔던 거죠.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을 다 해서 다닌 경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회사 선배랑 싸워서 이 꼴을 보느니 그렇죠, 그렇죠. 그만두겠어라고 생각한 거. 그분하고 아유. 사이가 좋았으면 마음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와서 그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예, 누구신지 모르지만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우리 정효정 작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덕분에 실크로드 갔어요. 예, 덕분에 저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그래서 이제 계획 세우는 것 자체는 쉽진 않아서 그쵸. 정보도 없고 인터넷으로 봐도 정보가 없고 갔다 왔다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보도 롤리플래닛이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렇겠죠. 영어로만 써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어판이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영어 버전만 있었어요. 영어는 잘하시잖아요. 그냥 서바이벌로 떠드는 거지. 네. 책을 이렇게 유려하게 읽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준비를 했고 네. 다행히 정수일 교수님이라고 대한민국의 실크로드를 연구하신 학자님이 계세요. 그렇군요. 그분이 2006년에 한겨레 신문사와 함께 실크로드를 다녀온 여행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롤 모델로 해서 많이 참고해서 결국 루트를 레퍼런스는 잡았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그 정수일 교수님이 옛날 분들은 아시는데 그 무하마드 깐수라고 너무 옛날이라서 모르는구나. 아니 제가 옛날 사람이긴 한데 네. 옛날 일을 잘 모르는 옛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사실 그 조선족 출신이시고요. 남파공작원. 북이 네, 남쪽에 북이 보낸 네. 공작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간첩. 네, 간첩으로 오셨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필리핀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왔어요. 그래서 필리핀님이 무함마드 깐수입니까? 네, 무하마드 깐수고 그분 부인도 이 사람이 필리핀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세상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에서 온 이제 조선족. 분이셨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나중에 실크로드 학자로 다시 서시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체포당해서 감옥에서 실형도 받고. 네, 감옥에서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 책을. 네, 야. 굉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분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분이 갔던 루트를 많이 참고를 해서 전체 루트를 세우긴 했지만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론리플래닛도 뭐 정보라는 게 교통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였을 거고.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 거기 가면 민박집이 있긴 할 거야. 뭐 약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처음에 실크로드 여행을 얼마 정도 계획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6개월 계획했어요. 예산은 얼마 정도 잡으셨습니까? 예산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얼마까지 쓸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안 하고 갔던 게 현지 물가를 거의 잘 모르고 통장 잔고보다는 덜 들겠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6개월이니까 보통 세계 일주를 하면 1년에 한 2, 3천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미니멈이죠, 그게. 네, 미니멈이긴 한데 그래 6개월이니까 뭐 그거보다는 적게 들겠지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크게 생각은 안 하셨고 그냥 출발하신 거구나. 네, 왜냐하면 그것까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현지 물가나 이런 걸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에서 뭐 얼마를 있겠다라는 것도 한 달 있으면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루트를 잡았어요. 첫 네. 출발지가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은 경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주요? 네. 경주에 공항이 없잖아요. 네, 경주가 실크로드의 영향을 받은 도시거든요. 이제 고대 신라 때 국제 도시였으니까. 네,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석굴암이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왜냐하면 실크로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보통 중국의 시안에서 이스탄불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비단을 둘러싼 그 루트는 중국을 넘어서 한국까지도 넘어왔고
그렇죠. 어쨌든 간단한 미술이 석고람도 간단한 미술이 전해진 네,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 비단은 사실 이스탄불을 넘어서 로마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로마뿐만이 아니라 네, 더 론디니움, 넘어서. 예, 네. 영국까지도 갔으니까 네, 그다음 네. 영국은 없었지만 루트가 정해진 건 아닌데 대략적인 이제 큰 루트는 있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실크로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의 실크로드 유적을 먼저 보고 출발을 하자라고 해서 경주에서 이제 석굴암부터 시작을 석굴암을 했던 보시고 겁니다. 네. 석굴암을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경주 여행을 한 다음에 인천공항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가신 거군요. 네, 석굴암만 해도 사실 실크로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건축물이거든요. 사실 석굴이라는 게 인도의 아잔타 엘로라,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굴, 그렇죠. 도낭 석굴도 그렇고. 네, 그런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뭐 투르판이라든지 음. 키지르라든지 그런 이제 지역, 둔황.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석굴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었어요. 실크로드 루트를 타고. 그래서 당시 불교 좀 믿는다 하면 너도 나도 석굴을 짓고 싶어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신라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석굴을 지을 땅이 없어요. 일단 땅을 파보니까 땅이 다 화강암이야. 그게 석굴이 보통은 이제 건조한 지역이 있어요. 보면 중국의 둔황만 해도 사막에 있잖아요. 네, 보통 삶이 파기 쉬우니까. 네, 그래서 땅을 파기 쉬운 곳에 석굴이 있는 거예요. 터키 뭐 베레메 이런 지역에 가면 거기도 돌 안에 사람들이 굴을 네. 팔고 살고 있잖아요. 돌이 파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지. 대부분 암염이나 사암들이 많은데 네. 네, 여기는 하필이면 네. 단단한 화강암. 근데 한국은 돌을 파서 석굴을 지을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었어요. 뭐 포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인가요? 우리는 포기를 모르죠. 한다면 한다. 그렇잖아요. 포기를 하면 지금 피디님 여기서 라디오 하시고 계시겠어요? 포기하고 싶긴 합니다. 네, 한다 그래도 해내잖아. 그쵸. 해내니까 시키는 거거든요. 하긴 작가님도 포기를 안 하시니까 나오신 거죠. 네, 해내니까 다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못 해내면 안 시키는데 네. 해내니까 시키는 거거든요. 석굴암도 그거였어요. 환경이 안 돼. 그럼 포기해야지. 근데 그럼 돌 깎아 만들어봐. 시키면 해. 그러니까 야 그러면 땅이 없어? 그럼 지어봐 하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석굴암 얘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여기서 끊어도 돼요? 역시 우리 방송 작가를 오래 하셔가지고 베테랑이셔서 기존 방송 관행대로 가지 않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괜찮습니다. 적당 덕후는 그런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수미상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야기를 열었으면 끝을 맺어야 되고 이렇게 그렇죠. 기승전결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인도가 인크레더블 인디아지 않습니까? 네. 적당 덕후는 그런 거 없다 됐어. 약간 인도처럼 방송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도 그렇게 싫어하시더니. 무맥락이라는 게 아니라 네. 기승전결 필요 없다. 네네. 아무 상관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만 있으면 네. 재미라는 건 그거잖아요. 정보가 충실하든지 아니면 감동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웃기든지. 근데 놀랍게도 라무요정님은 재미와 정보와 감동이 다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흔치 않은 캐릭터라서요. 예, 정말 아무 말이나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재미, 감동, 정보가 충실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여행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코스를 말하고 이렇게 여행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듣다 보면 왜 정효정이라는 작가는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는가? 왜 하필이면 그것이 실크로드였는가? 그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왜 석굴암부터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게 저는 더 궁금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더 궁금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사실 여행 덕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크로드는 제가 좀 덕후거든요. 그래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석굴암과 실크로드는 저희가 다음 주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